안녕하세요. 2024년 봄은 작년과 다르게 기온차가 많이 나서 다육이들 성장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꼬지 다육이 및 적심 다육이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꼬지 다육이 및 적심 다육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고 여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다육이 같은 경우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꽃대 번식으로 키우고 있는 홍매화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애성이라는 품종이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울복랑, 그 다음에 후레뉴, 그 다음에 목마가렛, 그 다음에 아메치스 다육입니다.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태어난 다육이고요. 지금 후레뉴 같은 경우도 잎꽂이 다육입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분갈이를 하다가 작은 줄기가 떨어져 가지고 옮겨준 친구고요.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목마가렛 같은 경우도 분갈이 하다가 작은 줄기가 떨어져 가지고 옮겨온 상태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잎꽂이로 성장을 하다가 그늘에서 대략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2개월 만에 참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꽃대를 잘라주고 난 후에 이 꽃대 쪽에서 자구가 2개 올라오면서 모양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꽃대 번식을 하면 꽃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쪽도 보면 생장점에서 자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성장을 하다가 올라와 가지고 잎이 통통하고 짧아야 되는데 이렇게 넙대대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줄기에서 자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떼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나오는 잎들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죠.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렇게 라울글처럼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태어나면 독립적으로 심어 가지고 짱짱하게 굳히면 또 예쁜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아주 잎꽂이 치고는 대박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미인 같은 경우도 잎꽂이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미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느린 편입니다. 이 후레뉴가 좀 빠른 편이고,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성장이 좀 느린 편인데, 이렇게 또 물을 목마가렛 때문에 물을 대략 일주일에 2번 줄 때도 있고, 기온이 높아지면 물을 1번 정도 주는데, 대략 물을 일주일마다 1번씩 주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이 또 빠른 편이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철화인데,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빨라 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이 다른 친구에 비하면 라울 빼고는 성장이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이 라울이나 아니면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으로 심어줘도 됩니다. 이 잎꽂이나 적심으로 태어난 그런 군생들 같은 경우로 대략 한 5cm 이상만 되면 화분에 자리를 옮겨 가지고 심어도 크게 이제 여름을 힘들어 하지 않는데, 이렇게 미인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있는 그런 잎꽂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녹아내립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녹아내려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보다는 반그늘에서 대략적으로 좀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부터는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높은 기온에 이겨내지 못해 가지고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라울이나 이 홍매화, 그 다음에 애성,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화분에 독립적으로 심어도 되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심어주면 생각보다 더 성장이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그대로 보내는 게 좋고요. 여름을 보낼 때는 이런 잎꽂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반근에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고, 물을 일주일에 1번씩 주면 좋은데 6월부터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일수가 많을 겁니다. 30도가 넘어갈 때 물을 주게 되다 보면 이 잎꽂이는 녹아내려서 아마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을 봐가지고 저녁 시간으로 물을 살짝 주면서 키우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이 물이 너무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모양이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너무 통통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뜨거운 여름에 그냥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그늘에서 키우고요. 이런 아울이나 홍매와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들어가도 충분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심어주고 모양을 지금서부터 만들면 되는데, 덩치를 더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여름을 낳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꼬지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한 햇살에 N을 내보면 잎이 작아지고 통통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를 만들 때까지는 약간 커다란 화분 사이사이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햇살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햇살이 어느 정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 오히려 얘네들 키우기가, 잎꽂이나 적심다육이 키우기가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꽂이 성공이 아주 잘 되는 다육이가 이 라울하고 애성, 그 다음에 이 아메치스, 그 다음에 후레뉴기 때문에 잎꽂이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드리는 이 4가지 품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잎꽂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잎 모양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잎 모양이 커지지 않고 자꾸 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잎꽂이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잘 잡는다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잎꽂이를 하고 나서 보통 한 1-2개월 정도 방근내에 놓고 키우다 보면 이 라울이나 아니면 애성처럼 이렇게 후레뉴처럼 이렇게 성장이 빠른 잎꽂이들이 있는데, 이런 잎꽂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률이 아주 높은 품종들이기 때문에 잎꽂이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 환경도 좋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품종을 골라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이 잎꽂이가 잘 되는 품종들 위주로 이렇게 저도 잎꽂이 및 적심이 잘 되는 그런 품종 위주로 이렇게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생각외로 너무 안착을 잘 해가지고 잎꽂이나 적심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품종들 위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